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또 신나는 지구과학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짧게 할 거예요. 왜냐면 할 게 없어 많이. 방사성 탄소 요거 하나 하고 문제 두 문제 풀고 마칠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쌤이 풀어보라고 하면 멈추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먼저 풀면 쌤이 푸는 거 먼저 보고 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랑 이 다음 강의까지 하면 이번 주 온라인에 올라가는 강의는 끝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학교 오면 아마 시험 전날이니까 자습을 할까 싶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요 지난 시간에는 조금 반감기가 긴 요 14C 빼고 위쪽으로는 뭐 최소 7.1억년이죠. 최소 억년의 단위의 반감기를 가진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방법. 그러니까 모원소와 자원소를 나눠가지고 몇 퍼센트만큼의 모원소가 있고 몇 퍼센트만큼의 자원소가 있는지를 가지고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절대 연령을 측정해 볼 거예요. 요거는 반감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 엄청 짧은 편이죠. 14C는 5700년으로 굉장히 짧다. 그래서 요거는 유기물, 그러니까 화석이라던가 뭐라 하죠? 뭐 식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러한 방사성 탄소를 이용해서 얘가 언제 살았던 아이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매머드라던가 공룡 같은 것들의 나이가 중생대 혹은 신생대 이런 데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낸 게 된 거죠. 볼게요. 원래 이 방사성 탄소 말고 쌤이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탄소는 질량이 12가 정상이에요. 근데 자연상에는 이러한 질량 중성자 두 개가 더 있는 14C가 존재를 한다. 자연상에는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죠? 분계가 잘 되는 그 뭐라 하죠? 불안정한, 그렇죠. 불안정한 탄소가 14C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요 놈은 여기 있네. 요 놈은 붕괴돼서 약 5700년 뒤에는 붕괴되면 14N 질소로 변해요. 이해됐습니까? 질소로 변하는데 이 질소가 14C는 붕괴 질소가 되는데, 우리 뭐고 지구 대기에는 성층권이나 오존층 이런 것들에서 많은 고에너지 입자를 막아주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고에너지 입자가 지표면까지 도달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선크림 바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럼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로 도달을 하는데 그 고에너지와 반응해서 다시 또 14N은 빠르게 14C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붕괴되자마자 14C가 붕괴되자마자 원래 질소가 됐자마자 다시 얘가 에너지를 받고 14C로 변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구 대기에서는. 그래서 대기 중에 14C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반감기가 빨라서 변했지만 다시 또 14N으로 변하고, 다시 또 변했지만 또 14C로 변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대기 중에 14C 방사성 탄소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도 실제 호흡을 하고 뭐 날숨을 내뱉고 식물들도 이렇게 광합성을 하고 할 때 분명히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있거든요. 이산화탄소의 출입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12C와 14C를 동시에 활용을 해요. 그래서 유기체들은 14C와 보통 탄소가 대기와 같게 유지가 됩니다. 공기 중에 예를 들어 볼까요? 공기 중에 14C가 10개, 12C가 뭐 90개 있다라고 합시다. 공기 중에. 그럼 요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과 식물들도 요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선생님 방사성인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뭐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거의 어마어마한 방사능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피해가 될 만한 방사능 양은 아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요게 살아있을 때는 호흡을 하고 살아있을 때는 광합성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유기체가 죽으면 물질에서 아예 안 하겠죠. 광합성도 일어나지 않고 호흡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생명체 내에 딱 이게 고정이 된 상태로 생명체는 점점 이제 썩어가게 되겠죠. 화석이라면 화석이 묻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상태로 딱 고정이 돼 있다고요. 죽을 당시. 그런데 죽고 나면 외부와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 14C는 그냥 붕괴만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공기 중에는 14C 10개, 12C 90개가 있었는데 우리 몸에도 14C 10개, 12C 90개가 딱 유지된 상태로 있었는데 생명체가 죽고 나면 이 상태로 유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외부와의 교환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14C와 14N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명체의 혹은 뭐 화석의 14C의 비율을 딱 조사해 보면 아 얘가 죽은 지 얼마나 됐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있을 때 이 상태로 딱 죽었다 합시다. 근데 어떤 생명체를 딱 확인해 봤더니 공기 중에는 14C가 10개, 12C가 90개가 정상인데 어떤 생명체에는 14C가 5개 있고 12C가 90개가 있는 상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소가 딱 5개가 더 늘어나 있는 상태. 원래 질소는 있죠. 원래 질소는 많이 있습니다. 몸에. 이 상태가 있다는 걸 일단 딱 발견했어요. 대기 중에는 14C가 10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얘는 14C가 5개네. 반으로 줄었네. 아 얘는 죽은 지 5,700만 년 됐구나. 5,700년 지났구나. 다시 종 쓸 때문에 잘 안 들렸죠. 14C 10개, 14C가 5개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14C는 원래 10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얘는 5개밖에 없구나. 5,700년이 지났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비율로 많이 따져요. 여기 보면 14C와 12C의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비율. 요 말이. 다른 거는 그냥 모원수가 몇 퍼센트다, 자원수가 몇 퍼센트다 라고 하는데 얘는 특히 이렇게 요거를 많이 해요. 아이고. 요 비율이 대기 중에는 일정하겠죠. 여기로 따지면 9분의 1이죠. 9분의 1. 야. 그러니까 우리 예시로 든 겁니다. 원래 이런 비율이 아니에요. 예시로 들었을 때 대기 중에는 9분의 1 상태가 딱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요건 어떻습니까? 죽었을 때는 12C분의 14C의 비율이 90분의 5니까 얼마입니까? 18분의 1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달라졌죠. 2분의 1배만큼 달라졌죠. 그 말은 한 번의 반감기가 지났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사실은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14C를 이용한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유기체의 연령, 절대 연령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두 문제 풀어봐야겠죠. 이 문제 한번. 이 문제에서 이거 10번 문제는 풀지 마세요. 10번 문제 풀지 말고 10번 문제는 이런 문제는 내는 게 아닌데 그냥 완전 워밍업으로 낸 거죠. 10번은 풀지 말고 11번 봅시다. 11번. 지금 일시 정지하고 풀어봅니다. 시작. 다 풀었죠? 설마 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쭉 보고 있다면 안 돼요. 멈추고 딱 한번 풀어봅시다. 보면 이 사실 포타슘이랑 아르곤의 비율이 1대3이래요. 위로 올라봤더니 요놈이네. 요놈인데 비율이 1대3이다. 그럼 전체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4개. 중에서 사실 포타슘이 1개, 아르곤이 3개 있다는 거죠. 원래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원래 얘가 4개가 있었어야 되겠죠. 전체가 4개니까.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쉽습니다. 꿀팁. 2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2, 4, 8, 16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설정하는 게 좋아요. 원래 포타슘이 4개 있었는데 한 번에 반감기를 거치면 2개가 되고 또 한 번 더 거치면 1개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반감기가 한 번, 2번 지났으니까 한 번의 반감기가 13억 년이니까 2번이면 26억 년이 정답. 할 수 있겠죠? 이거 보입니까? 26억 년 밑에까지. 잘 보이네요. 이렇게 만약에 비율이
좀 더 달라졌어. 1대 7이다. 1대 7이다. 그럼 8개 있다라고 가정하고 한 개, 7개 있는 거니까 할 수 있겠죠? 원래 8개가 있었는데 4 됐다가 2 됐다가 1 됐다. 3번 거쳤구나. 이런 식으로 2의 거듭제곱 형태로 개수가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계산이 좀 더 쉬워집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요거 할 건데 잘 듣고 문제 풉시다. 쌤 문제 잘 안 풀어줍니다. 원래 문제는 스스로 푸는 거예요. 스스로. 요 A부터 I까지 생성 순서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상대 연령에서 배웠던 지사학의 법칙에서 배웠던 것들을 총 동원해서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지층 생성뿐만 아니라 지질 구조까지 봐야 돼요. 지질 구조. 지질 구조가 뭡니까? 습곡이라던가 단층이라던가 부정압이라던가 관입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같이 한번 쭉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가 퇴적되고 단층 작용을 받았고 B, C, D, E, F, G가 뭐 퇴적되고 뭐 부정압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노트에다가 깔끔하게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유추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시정지 해놓고 지금 바로 해봅니다. 일시정지 시작. 일시정지 해라. 자, 끝났죠? 봅시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되는 지사학의 법칙은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라면 좀 밑에 있는 얘는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얘는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말고 A부터 보면 A가 가장 아래에 깔려 있죠. 그럼 A가 먼저 퇴적되었을 것이야. 그 다음에 그게 있는 거니까 B가 퇴적되었을 것이야. 그 다음에 C가 퇴적되었을 것이야 라고 보는데 D까지 바로 말하고 싶은데 지금 C와 D의 경계가 여기는 굴곡이 있는데 단면이 매끈하게 잘려 있죠. 습곡이 보이는데 단면이 매끈하게 잘려 있다는 말은 침식을 받아가지고 단면이 된 거예요. 원래라면 여기에 이런 부정화면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부정화면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그냥 대략적으로 본 모습이라 보더라도 습곡 구조가 있는데 단면이 깔끔하게 잘려 있다라는 것은 부정합을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A, B, C가 퇴적되고 나서 요 놈이 요렇게 지금 휘어 있죠. 이렇게 A, B, C 지층이 휘어 있다. 그러면 휘어진 상태로 퇴적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사학 법칙 중에서 수평 퇴적의 원리에 따르면 수평적으로 쌓여야 돼요. 근데 휘어 있다는 말은 쌓이고 나서 습곡 작용을 받았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지층이 이렇게 휘어진 거죠. 그 상태에서 부정합이 있고 이제 D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습곡 작용 받았다. 올라왔다. 침식이 돼서 부정합 맞습니까? 쌤 답지 안 보고 하는 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쌤도 부정합으로 깎였다. 그 다음에 이 단층선도 보이죠? 이 단층이 언제 또 관여했는가 중요하겠죠. 봤더니 이 H가 D2층까지 관입하고 있어요. 관입한 N은 관입당한 I보다 나중이다. 관입의 법칙 기억나죠? 그럼 그 위에 DE가 쌓였다는 말이네요. 단층은 D와 E가 위아래로 변동이 있는 거 보니까 D가 E가 먼저 퇴적되고 단층 작용이 있었겠네요. D 쌓이고 E 쌓이고 그 다음에 단층으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뚝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상반이 내려갔네요. 이랬습니까?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정단층이다. 이렇게 하고 DE 쌓이고 단층으로 쭉 이렇게 밀렸죠. 근데 밀리기 전에 단층 되기 전에 빼먹은 게 있네요. H도 지금 이동이 좀 변이가 있죠. 이동이 일어났죠. 그럼 단층 되기 전에 H가 관입한 거죠. 관입. 이해됐습니까? A, B, C 쌓이고 습곡 받고 부정합 있고 DE 쌓이고 H 쭉 관입하고 단층 여기다가 단층 정단층 이렇게 해왔죠. 여러분들 일시정지 해놓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과정을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E 쌓이고 단층까지 있었어. 그 다음에 또 여기 관입한 I가 보이는데 I의 단면도 매끈하게 잘려 있죠. 여기 H처럼 끝이 동그란 게 아니라 I도 단면이 쭉 하고 잘려 있어요. 그러면은 I가 관입하고 나서 뭔가 위에 깎여 나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i가 다시 관입한다. 그러고 나서 부정합이 있고, 그래서 요만큼이 쭉 잘려 나가고 그 위에 f가 퇴적되고 마지막으로 g가 다시 관입한다. 왜? g는 전부 다 가로질러 올라와 있죠. 이렇게. 네, 됐습니까? A, B, C 다시 처음부터 A, B, C가 쌓이고 그다음에 습곡 적용받아서 얘가 이렇게 막 뒤틀리고 여기가 배사, 여기 향사 이런 구조 된 다음에 부정합으로 단면이 깔끔하게 쭉 잘린 거예요. 여기가 단면이 쭉 잘리고 D, E가 퇴적되고 H가 관입을 쭉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단층 작용을 딱 받아서 완전 뒤틀렸다. 그다음에 I가 쭉 관입했다가 위가 또 아껴 나가고 F층 퇴적되고 마지막에 G가 관입해서 끝난다. A, B, C, D, E, F, G, H, I 네, 다 했네요. 이런 과정이 선생님처럼 답지 안 보고도 이렇게 술술술 튀어나와야 돼요. 쌤도 초반에 조금 막혔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 연령에 관련돼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다. 시험 문제 얘는 얘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생성 순서는 이것이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오늘 수업 굉장히 짧죠? 여러분들 올리는 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하고 얼마나 오래 문제를 푸느냐가 이번 수업 시간에 결정할 것 같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또 온라인으로 만나고 시험 칠 때 또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딱 종소리도 맞게 끝났네요.